안녕하세요. 이리온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 본사영업부 이경근 선임 매니저입니다. 이번 2023년 이베스트 투자증권 국내 주식 실전 투자 대회를 첫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5주 동안 실전 투자 대회 대회 중계 현황 리뷰뿐만 아니라 매 주차별로 고수분들, 데이 트레이딩에서 고수분들 또는 가치 투자 이런 좀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고수분들 초청해가지고 저희와 같이 뭐 Q&A라던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저희가 추려서 좀 응답식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방송인인 만큼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부터 진행을 할 텐데 방송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좀 보완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2주차, 3주차 그 방송부터는 조금 더 개선해서 좋은 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 2013년 이베스트 투자증권 국내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좀 요약하고 그리고 리뷰 진행 1주차 대회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실전 투자 대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을 안 하다가 올해 조금 새롭게 선보였는데, 자, 2023년 국내 주식 실전 투자 대회에서 총 상금이 2억 2,110만 원입니다. 근데 참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넉넉합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리고 대회 기간이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해서 아직은 참가 기간이 약 한 2주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그 대회 하는 거를 놓쳤거나 대회가 있는지 아직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에 한번 참가 신청하셔가지고서 좋은 성적과 또 성적이 좋으면은 저희가 또 다양한 상금이라든지 상품 같은 걸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여드릴 텐데 그런 기회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참가 신청 페이지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당사 주식 계좌, 뭐 종합 계좌, 위탁 계좌 보유한 모든 고객분들, 대상 종목은 저희가 국내 주식 하면은 뭐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ETF 이렇게 종목이 있는데 뭐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대상 종목에 KOTC나 뭐 코넥스 같은 경우에 왜 빠졌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코넥스나 KOTC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래량도 적고요. 문제가 체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 1대1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사고 뭐 상한가 30%에다가 매도 주문을 넣는데 다른 분들이 상한가에다 주문을 넣으면 그 1대1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좀 공정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ETF 종목 이렇게 세 종목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저희가 1억 리그, 3천 리그, 100 리그가 있는데 1억 리그 같은 경우에는 1등 하면은 1억입니다. 1억 상금이 타사에 비해서는 좀 큽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참가 수가 많은,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보통 1억 리그 하면 1등 5천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1억 리그는 1등 1억 그리고 뭐 3천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고요. 3천 리그와 100 리그 같은 경우에는 각각 1등이 2,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참가는 너무 하고 싶은데 1억이나 3천 리그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100 리그 정도 나가셔가지고서 100 리그에서 좀 한번 실력 발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5만 원 초과 상금에 대해서는 제세 공과금 22% 이렇게 있고요. 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뭐 얼리버드 이벤트는 이미 끝나서 이건 요약하고, 여기 보시면 뭐 매매 마스터 해가지고서 대회 기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조건을 달성하신 분들한테는 뭐 전액 5만 원 지급, 뭐 금리를 이겨라 해서 대회 수익률이 뭐 3.5% 이상 달성 고객들, 근데 신청 기간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9월 15일 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3.5% 수익 달성 고객들 전원 35,000원 지급. 그러니까 요것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API 뭐 마라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유의사항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 당사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실전 투자 대회를 참가 안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참가 신청하셔가지고서 종목 선정도 잘 해서 그 대회 기간 동안에 앞서 위에 보시는 요 3.5%만
금리 이제 종목 하나 잘 골라서 3.5% 이상만 이제 돼도 이렇게 뭐 전원 35,000원 증정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이 기간 놓치지 않으시고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참가 기간 9월 15일까지니 자, 다시 한번 9월 15일 맞죠? 네. 네, 참가 신청 9월 15일. 그래서 9월 15일까지 참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대회 리뷰랑 간단하게 종목 복귀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게 사실 오늘 저희가 촬영이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8월 30일 수요일이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자료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 이틀 전에 이제 월요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제 했습니다. 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억 리그, 3천 리그, 100 리그 이렇게 세 개 나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1억 리그 같은 경우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가 좀 작긴 마련인데 요번 이베스트 실전 투자대회 보시면 1억 리그 필명이 이제 마리니 님께서 무려 83.71% 일주일 만에 이제 1억 리그니까는 1억 리그가 1억에 군주한 게 이제 1억에 있는 게 아니라 뭐 1억, 2억, 3억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원금 대비해서 83.71%에서 굉장한 수익률로 네, 현재 83.71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등은 천돌림 뭐 25.53%, 3등은 설표장님에서 24.19%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1억 리그 이제 평균 수익률이 1.25%입니다. 네, 1.25%인데 또 평균 수익률 중에서도 마리니님께서 특히 탑을 차지하고 계시고 3천 리그 같은 경우에는 JSJS 9582님이 30.48%, 뭐 퀸님이 네 18.95%인데 이거 자몽님은 잠시만요. 요거 지금 2등, 3등은 이게 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우선 3천 리그 같은 경우에는 JSJS 9582님이 8월 28일 오후 11시 기준으로는 지금 1등 달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100리그 같은 경우에는 무심제자 날패님 124.59%, 그리고 블루 0484님 67.88, 찐창님 67.1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를 이제 참가하면 그 장점 같은 경우가 상위 1억 리그 상위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오전 11시부터 4시 반 30분까지 30분 단위로 업데이트 됩니다 해가지고서 이분들이 뭘 사고 팔고 했는지를 그 당일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8월 29일자 8월 29일자고 마리니님 지금 누적 수익률이 8월 29일자로 105%입니다. 네. 여기 상위자 실황 중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황 중계를 누르면 요게 당일 건데 네, 좀 누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니님께서 뭐 시노펙스를 이렇게 4,635원 이런 식으로 사셨고 뭐 1억 리그 설표장님께서는 다산 네트워크스 뷰티스킨 해갖고 이렇게 산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실전 투자 대회고 이게 단순히 모의 투자 대회가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에 이런 누적 수익률 같은 거를 좀 보셔가지고서 어떻게 이게 수익이 이렇게 나지? 이런 걸 좀 비교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사 HTS 있지 않습니까? 뭐 HTS로 예를 들어서 뭐 마리니 님이 2시 19분에 시노펙스를 샀다. 그럼 시노펙스를 왜 샀는지 이런 거를 네, 시노펙스를 이런 식으로 뭐 2시 19분에 네, 그 가격대에 산 거를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좀 찾아가는 겁니다. 네. 조사해가지고 이때 이분은 왜 샀고 이분은 또 왜 팔았는지 이런 걸 좀 통해가지고서 종목 복귀라던가 이런 걸 해서 좀 투자 실력에 향상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매체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회 중계를 무조건 보시려면 이 참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 신청량 들어가셔서 네, 참가 신청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대회 중계 들어가셔갖고 이걸로 좀 종목 복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회 순위는 이렇고 저희가 종목 분석을 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1억 리그 내 이제 수익률 상위분들을 비교를 했는데 저번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 뭐 워낙 2차전지 핫하죠. 특히
올해 국내 코스닥 시장의 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 수익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에코프로가, 네, 에코프로 보시면은 이제 매매 순위로는 1등입니다. 1등. 네. 1위여가지고서 9.90% 평균 수익률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 세 번째가 큐렉소, 이것도 로봇 관련주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설, 뭐 KTIS,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뭐 루니 퓨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하이버클로바, 네, 이슈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1위부터 10위의 종목들은 뭘 의미하냐면 시장의 소외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주도주를 현재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게 뭔 말이냐면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을 이제 움직이는 주도 섹터들이 있죠. 뭐 2차전지, 뭐 2차전지 뭐 대장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등등등이 있고, 뭐 거기에 떠나서 이제 로봇이면은 이제 뭐 큐렉소라든지, 네, 뭐 큐렉소, KRM 뭐 등등등에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스타링크 관련주, 뭐 관련주 해가지고서 시장에서 현재 핫한 그 주도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그 같은 경우에는, 네, 남선알미늄, 뭐 바이오다인, 바이오니아, 포스코 DX, 네, 이런 식으로 뭐 드림 시큐리티 해갖고 종목이 조금 겹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1등 분께서 오늘 매매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시노펙스가 1등이고,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정확하진 않은데 이 테마가 뭐냐면 그 며칠 전에 일본에서 이제 그 원자력, 네, 그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방류 관련해서 시노펙스가 그 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뭐 그 처리기계 관련해 갖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상한가도 치고. 그래서 그게 아마 1등이 된 것 같고, 2등 뭐 화천기계, 그 3등 하이로닉 같은 피부 관련주, 다이나믹 디자인, 뭐 히토류 등등 해서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물 대체하는 그 식품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장의 약간 주도주로, 네, 백리그뿐만 아니라 백리그, 삼천리그, 뭐 1억 리그에서 요 세 그룹의 상위 분들의 공통 특징은 시장의 주도주로 매매를 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주도주라는 게 결국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의 여력도 크고, 반면에 그거에 따른 이제 재료 소멸일 때 좀 하락의 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실전 투자 대회는 그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그 대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뭐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해서 지금 영업이익도 좋고 뭐 너무 좋은데 거래량이 없고 이렇게 조용한 주식이 아니라, 네, 현재 가장 뜨고 있는 그 주식들로 대부분 매매하는 그 요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주도주로 매매한다 보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금일자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보기를 보면 이제 더보기의 맨 아래에 이제 이 밑으로 누르면은 아침에 매매한 거 시간부터 나옵니다. 뭐 시노펙스 10시 6분에 매도를 했죠. 뭐 4,695원에. 네, 이렇게 쭉 분할 매도 한 거 나와 있고, 요 매매 좀 내역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보면은 그래도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는 게 마리니님 수익도 되게 좋으시네요. 엠로, 이 현금과 융자인데 융자가 뭐냐면 신용입니다. 네, 신용으로 투자하신 거. 융자가 지금, 네, 신용이 엠로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5.34%. 네, 요건 신용이 5.34, 그리고 현금이 14.72%고 시노펙스 3,000당 대항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비교를 하시면은 이제 매매 타점이라던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저희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HTS에, 네, 화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HTS에 여기 뭐 수평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단가 같은 것도 이렇게 입력하면은 뭐 4,000원이라고 치면 이렇게 위치 변동을 하니까 이렇게 분봉으로, 네,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분봉으로 예를 들어서 마리니 님이
네, 마리니님. 마리님이 뭐 시노펙스를 4,900원에 뭐 매도를 했다. 아니면 뭐 넘겨왔고 다시 시노펙스를 4,685원에 매수를 했다 하면은 요거를 여기에 약간 4,685원 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체크를 해가지고서 왜 이때는 매수를 했고 뭐 나중에 이때는 왜 매도를 했는지 이런 걸 좀 약간 추적하시면서 하는 것도 고수의 매매 스킬을 좀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님은 오늘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체결 페이지가 벌써 뭐 맥시멈으로 24페이지 정도 돼가지고서 많이 하셨고, 매매 손익 간단하게 보면은 현재 보유 현황은 엠로가 앞서 언급드린 엠로 이렇게 수익이 되게 크고, 시노펙스 아직도 홀딩이시네요. 시노펙스, 삼천당제약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매 손익, 현재 매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매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고수분들과 약간 일반 주린이 분들, 투자분들하고 차이는 확실한 게, 손절매가 뭐 0에서 5% 미만이 매도 횟수가 6회인데 제 생각에는 거의 상위 탑 분들 같은 경우에 5% 미만도 아닙니다. 한 2, 3% 미만인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손절 구간도 확실하고 그런 수익도 워낙 확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수익 실현 구간 같은 경우에도 0에서 5%가 뭐 매도 횟수 6회, 이건 아마 제 엠로 때문인 것 같고, 네, 이게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00리그도 간단하게, 3000리그까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000리그 1등이 오늘은 저건 좀, 그때 아까 앞선 자료랑 좀 다르네요. 부비보보님 공구먼 이렇게 매매하셨는데, 더보기를 누르면 이분은 오늘 뭐 딱히 매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페이지도 딱 7페이지, 매매 페이지가 7페이지고, 아침에 공구먼, 우리로 바이오니아, 뭐 바이오니아 탈모 관련주죠. 네, 바이오니아 이렇게 쭉 매매하셔가지고서 공급 매매하셨고, 보유 현황 보면은 수익률 굉장히 좋으십니다. 특히 바이오니아랑 공구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이랑 현금도 다 매매를 하셨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신용으로 사신 게 매수가 39,200원에 1100주에서 10.33%, 그 공구먼은 7,050원에 1,426원 우리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다 수익이십니다. 현재 우리로 바이오니아 공구먼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걸 좀 참조를 하셔서 이 실전 투자 대회 뭐 하루 종일 저희가 매매하는 게 아닌 이상 좀 짬 날 때 고수분들이 이렇게 뭘 매매하시나, 이렇게 뭐 백리그도 그냥 한번 볼게요. 오늘 페이유님은 멈추신 것 같고, 무심제자 날팬님 거 간단하게만 보면, 무심제자 날팬님은 오늘 푸드나무 다 매수, 9시부터 초반부터 매수하셨네요. 푸드나무랑 퓨런티어 자율주행, 오늘 현대차가 아까 기사가 났습니다. 현대차가 뭐 시속 80km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가지고, 그 자율주행 관련주 또 퓨런티어를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나무랑 퓨런티어를 매매하셨고,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왜 매수했나 좀 찾아보는 거는 저희 뭐 HTS 켜갖고 뭐 이렇게 퓨런티어 왜 매수했나, 이런 거 일일이 뭐 체크를 해서 이때 뭐가 뉴스가 나왔고 이런 거 좀 분석하면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하는 퓨런티어, 이노진, 아까 푸드나무는 매도를 하셨네요. 푸드나무는 다 매도를 하셨고, 오늘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셔서 오늘은 조금 손해이시네요. 이렇게 손해를 보셨다 딱 나와 있습니다. 매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뭐 다 매매 철학은 다르니까요. 정답은 아니니, 손절매 정답은 아니니까요. 보통은 이제 5% 미만대 손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그렇지만 수익 구간도 뭐 0에서 5%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7%, 5에서 10%는 매도 횟수가 5의 뭐 비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차 첫 주 방송이어서 간단하게 이제 대회 소개라던가 요 위주로 했고, 다음 주 2주차 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 주도주뿐만 아니라 1억 리그, 3천 리그, 100리그에서
투자 스타일이 더 다릅니다.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단기 대회다 보니까 뭐 단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돌파 매매가 있고 낙주 매매가 있고 뭐 종가 매매가 있고 등등등 있는데 다음 2주차부터는 간략하게 뭐 각 리그별로 한두 분씩 좀 어떤 매매 스타일을 구사를 하는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보고 좀 대회 이렇게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2023년 이베스트 투자증권 실전 투자 대회 첫 방송인데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오늘 첫 주차 고수분들 섭외를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고 1주차인데 제일 셉니다. 그래서 두 분을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다음 방송도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차 방송은 좀 더 오늘보다 나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1회 실전 투자 대회 제가 엄청난 게스트를 모시고 왔습니다. 1회인데도 섭외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너무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두 분을 모셔와서 워낙 요새 MZ 세대들 중에서 제일 핫하죠. 특히 대학생들 대학생 투자 동아리에서도 제일 핫한 만주님입니다. 만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분은 제가 사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입사하게 된 계기가 깡통을 차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전업 투자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또 스승님입니다, 스승님. 워낙 핫하죠. 특히 여의도에서도 진짜 과거에 또 엄청 핫했고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로서 선한 영향을 주시는 주식계의 또 주버지입니다, 주버지. 수급단타왕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원칙 매매! 반갑습니다. 수급단타왕입니다. 뭐 수급단타왕님은 사실 소개할 게 뭐 없죠. 그냥 이름 자체가 수급단타왕이니까 우선 이렇게 두 분을 모셨고요.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 뭐 만주 이러지만 아무래도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좀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주님께 좀 다들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필 닉네임이 만주냐. 그 만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지금 다니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대학교에 마스코트 같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 녀석의 이름이 만주여서 그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급을 이용한 단타. 요즘에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스캘핑 같은 건 안 하고 단기 스윙이나 종가 베팅 위주로 그렇게 매매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을 이용한 뭐 거래량, 거래대금 높은 종목의 재료와 주도주 종목을 이제 비중 조절, 요즘 제가 밀고 있는 백분할 매매로 나눠서 그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만주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만주님이 이제 스캘퍼로 정정이 나 있는 걸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스캘핑 매매가 무엇인지랑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스캘핑 매매라고 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사고 파는 행위가 자주 반복되는 그런 매매인데요. 예를 들면 한 종목을 매수를 하고 한 10초 정도 안에 1% 정도 오른다. 그럼 거기서 바로 매도를 하는 그런 스캘핑 매매를 제가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수급단탕님께서는 이제 수급 매매란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수급 매매는 일단 이 외국인 이 기관이 연속성을 갖고 어떤 재료나 모멘텀이 있을 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일정에 따라서 뭐 일주일 정도 뭐 들고 갈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당일 단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제가 부록이 넘어가니까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종가 베팅이나 뭐 수급 1음봉, 2음봉, 눌림 매매, 뭐 직장인도 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요 스캘핑하고 이 수급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짧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 그냥 들어가시거나 뭐 블로그 보시면 수급 매매나 스캘핑 관련 매매에 대해서 방법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 우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특히 요새 MZ, 특히 20대, 30대들의 꿈이 1위가 트레이더예요. 근데 그 트레이더가 그러니까 뭐 트레이더 하면 워낙 많죠.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해외 선물도 있는데 어쨌든 트레이더인데 일단 트레이더의 그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뭐 추천을 하시는지랑 약간 뭐 매매 방법이라던가 그 각자 좀 노하우를 좀 그냥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트레이더를 꿈꾸시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해 많아졌다는 건 저도 대충 알고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레이딩 하는 게 제가 뭐 영상 뭐 올리는 거나 브이로그 올리는 거나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손가락 몇 번 눌러가지고 좀 일반 직장인 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큰 금액을 버는 그런 모습이 많이 올라가서 트레이딩이 되게 쉽게 편하게 돈을 버는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큰 돈 날리고 집안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시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은 걸 걸고 내가 진짜 이 길을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파봐야겠다, 정말 죽을 각오로 해봐야겠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만 오셔서 정말 죽을 각오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잔소리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지만 일단 첫 번째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시작하신 돈을 거의 다 잃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꼭 소액으로 하세요. 많은 잔소리 중에 이거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소액으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수급단장님. 저는 솔직히 트레이더 제가 이제 17년 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깡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 주식하기 싫어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이 바닥이 총각 할 말 없지 전쟁터라고 불리우는 게 저는 웬만하면 진짜 추천하지 않고 정 이 바닥에 들어오면 죽을 각오로 들어오셔라. 그래서 소액으로 당연히 100만 원을 1억이라 생각하시고 멘탈이야. 이게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 인증만 하니까 전 제가 보기에는 버는 사람 거의 없거든. 맞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런 영상 이런 데에서 야 이거 조금 하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저도 손절 잘해요. 오늘도 그 매매했다가 손절 치고 겨우 복구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주식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잘하더라도 한순간 매매 잘못하면 바로 그냥 아웃 될 수 있는 게 이 바닥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매매하시고 미수 신용 쓰지 마시고 그리고 한 최소한 이 사이클이 2년 이상 돌아가야 쬐끔 알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현장에서 트레이더 중에서 거의 탑급을 찍으신 분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에 데이 트레이딩을 꿈꾸시는 그런 구독자분들한테는 되게 유익한 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부터 그 매매에 대해서 좀 본격적인 걸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만주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찌됐든 그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종목 선정 본인만의 그 노하우. 종목 선정의 노하우가 절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방에 그 모든 그런 그렇죠. 거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경험을 하셔야 그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도 좀 간략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일단 돈이 몰리는 섹터를 가장 찾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전날에 뭐 특징주나 뭐 관심 종목을 분리해 두기도 하지만 그 당일날에 특정 섹터로 돈이 좀 많이 몰린다. 그거를 최대한 파악하려고 하고 돈이 몰리는 섹터에서 계속 매매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주도 섹터 얘기는 어느 고수분들이나 좀 다 똑같더라고요. 그럼 혹시 수급단탕님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 선정 노하우라든지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네이버 증권 기사를 다 읽거든요.
아, 지금부터요? 예, 네. 모든 걸 읽고 또 미국 증시 끝나서 어떤 뭐 테슬라가 올랐나, 엔비디아가 올랐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자유주행해서 바로 상한가 마른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뭐 중국 뭐 단체 관광 이런 식으로 기사를 읽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꾸준히 매집하는 종목을 뭐 딱히 뭐 그 거래대금이 이제 어떨 때는 뭐 1,000억, 2,000억 터질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뭐 조단위 터질 수도 있고 또 눌림일 때는 거래대금이 뭐 1,000억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료가 뭐 노출됐고 재료가 선반영이 됐냐, 후반영이 됐냐 이런 종목도 재료가 끝난 종목은 아예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을 계속 사골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골로 뭐 예를 들어서 비중 저절로 나눠서 샀다가 갑자기 이제 섹터가 쏠리면서 탁 올라가면 이제 던지고 다시 또 내리면 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요즘에 솔직히 뭐 초전도체나 맥심테마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시세 초입은 저도 매매를 합니다. 시세 초입에. 근데 막 한 3배, 4배 올랐다. 그거서는 저도 잘 안 해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최고점에 사서 막 하한가 맞고 이렇게 엄청 손실 보는 걸 많이 봤거든. 근데 네.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린 쿨하게 손절하거든. 네. 아이씨, 또 개똥 밟았다. 네네네. 잘못됐다 이거는. 네네. 원칙 손절하자 이러는데 네. 못해. 네. 벌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만의 이제 손절 원칙 이런 거를 잘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목 선정도 종목 선정인데 제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전업을 사실 꿈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저도 직장인이고 어찌 됐든 그 이제 급여 생활로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 주식도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직장인 트레이더다 현 이 시점에서 직장인들에게 좀 약간 해주고 싶은 트레이딩 노하우 같은 거 좀 간략하게. 실제로 제가 이베스트 증권 1위원으로 MTS로 1,000만 원으로 내가 심심해서 세팅을 하고 매일 종가 베팅을 했어요. MTS로. 네네. 직장인 컨셉으로.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100% 수익률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아, 근데 당연히 뭐 네, 손절도 하트스. 있고 네. 근데 거의 승률은 90% 이상이다. 네. 그래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랑 종가 베팅 아니면 단기 스윙 같은 거. 최근에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주나 중국 관련주 그 국경절 명절 연휴도 있고 또 이번에 또 오염수 또 얘기가 있어서 네. 중국인들이 또 이제 일본을 싫어하고 아, 한국을 좋아해서 이런 화장품 주나 뭐 그런 관련 중국 관련 이제 뭐 유통이나 이런 게 많이 네.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백분할로 백분할이란 게 백분할 하루에 백분할 사는 줄 알아? 아니야. 섹터가 다른 종목 뭐 중국 관련주 하나 뭐 반도체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음 날 또 사는 거지. 네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일주일 사서 10% 비중을 샀어. 네. 말이 백분할이지만 사람들이 비중 낮춰 사라는 의미예요. 네, 그냥 네, 다 네. 사지 말고. 네. 직장인은 뭐 돌파 스캘핑하다 죽습니다. 큰일 나. 그렇죠. 이러다가 그냥 구두 그냥 회의 끝나면은 내려가 있어. 네, 장중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매매고 네네네. 종가 베팅 시간에 다니까 단기 스윙 요 세 개만 봐야지. 그 깡통 쳤잖아 그래갖고. 네. 깡통 쳤어요 안 쳤어요? 저 예전에 쳤죠.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잖아 이게. 네. 사실 제자예요 수급 열정한 게. 아, 진짜. 제가 이제 그 입사를 2015년 이제 10월 5일에 입사를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강의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대학생 치고는 월에 한 3, 400씩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누적으로 벌었습니다. 매번. 2015년 7월 7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신용이랑 이제 완전 몰빵을 쳤는데, 예, 네, 다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질렀는데, 그날이 이제 코스닥이 한 2, 3분 만에 마이너스 4% 빠진 날입니다. 그래서 2분 만에 하락 VI가 2방 간 거예요. 정말 사자마자. 근데 거기서 이제 손절도 못하고 그러다 다음날 또 10% 빠지고 계속 깡통 차고 그때부터 이제 이력서 잘 됐지 뭐. 네, 지금 잘 됐는데 야 근데 그때 진짜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베스트 오게 된 그 계기였죠. 제가 만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 트레이더들 간단한 팁, 뭐 유튜브에서도 원체 MTS 하시는 것도 노하우 나오긴 했지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매매에서는 직장인분들께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로 하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칼 손절이거든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이게 핸드폰을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절대 저 같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단타한 선배님의 종가 베팅이나 아니면 그냥 단기 스윙
재료를 보고 일정을 보고 한 일주일에서 길면은 한 달 정도 잡아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 직장인분들이 뭐 저처럼 뭐 그렇게 짧게 많이 좀 자주 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타를 도전한다. 그리고 이제 뭐 사놓고 회의를 들어간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주식을 이렇게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희끼리 지금 뭐 같이 만주님이나 수업단타님이나 종가 베팅 얘기를 했는데 그 종가 베팅이 뭔지에 대해서 뭐 그냥 만주님이 간단하게 한번 종가 베팅이 뭔지 저희 이제 언급했던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종가 베팅이라 하면 오늘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요. 내일이나 뭐 다음 날 그때 오를 거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사 들어가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날 때쯤에 매매를 하고 뭐 시간에 더 사거나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해서 다음날 뭐 갭이 뭐 많이 떴다. 그러면 거기에 갭에다가 던져도 되고요. 다음날 뭐 갭은 별로 안 떴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또 올라간다 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매매입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매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낙주도 있고 뭐 돌파도 있고 사실 수익 나는 게 최고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매매법은 종가 베팅이 최고인 것 같고 자, 그럼 실전 투자 대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전 투자 대회 할 때 어찌됐든 단기간에 그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레버리지를 뭐 이제 쓸 때 무작정 쓰는 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들어갈 때. 그래서 뭐 비중 조절이라든가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뭐 레버리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 정말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매수 매도에서의 수익을 볼 확률은 사실 50% 아니면 그거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계속 수익이 많이 나고 손익비가 잘 맞냐면 제가 확신이 드는 그런 순간이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평소에 100만큼 들어가던 걸 레버리지로 300, 500씩 들어가서 그때 수익을 크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낼 확률이 50%인데도 불구하고 수익 낼 때 크게 내고 손실 날 때 적게 내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저쪽 대회에서도 타사 대회에서도 1등을 운 좋게 할 수도 있었고 뭐 아무튼 레버리지가 정말 잘 사용을 하면은 되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저와 반대로 잃을 때 크게 잃고 벌 때는 적게 버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레버리지가 정말 큰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경험 많으신 분들 중에 내가 레버리지를 썼을 때 손익비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신중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제 실투를 많이 나갔었고요. 그렇죠. 나가고 다 뭐 입상을 했고 그리고 실투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미수는 안 썼어요. 예, 그래도 이제 신용을 썼고 그리고 그때도 뭐 종가 베팅을 주력으로 했고 종가 베팅 했었을 때 이제 한 종목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섹터 다른 거 두 종목을 그렇게 했고요. 또 이게 실투니까 너무 확신이 있다. 그럼 신용 풀을 때렸어.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래야 뭐 200%, 300% 돼야 이제 상위권이 되는 거지. 그쵸. 초반에 안 치고 나가면 이게 안 돼요. 네네. 뭐 한 달 안에 이제 한 달, 뭐 한 달 반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확신이 있을 때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맞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날 안 간다. 손절을 해야 하는 게. 그때는 저는 무조건 2% 손절을 했거든. 2% 손절하고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고. 네, 그런 원칙만 잘 지키면은 적절한 레버리지는 또 나쁜 게 아니다. 또 하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다 계좌 관리를 진짜 잘하시는 걸로 유명해요. 저희는 보통 수익 나면 또 노박으로 이렇게 복리로 계속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깡통 차는 거지. 네, 그니까요. 일단 저는 처음 수익이 났을 때부터 되게 무서웠었어요. 처음 그 수익이 나는 것 자체가 그 돈이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달에 5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럼 150이 예탁금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150을 다 날릴 것 같은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당일에 거의 수익금은 거의 다 출금을 하는 식으로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정말 나와 너무 잘 맞는 그런 장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30일, 뭐 거래일 20일 중에 한 하루 이틀 빼고 다 수익이 난다. 그런 장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익금을 그때 이제 다 빼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만 빼면서 시드를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금을 하지 않고 번 돈에서 시드를 계속 늘리는 게 저는 안전하게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좀 천천히 계좌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출금은 최대한 많이 하면 좋고요. 입금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또 그리고 깡통을 차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냥 조금만 손절 확정하고 말면 되는 그런 종목에서 괜히 오기가 생기셔가지고 추가 입금을 하시다가 괜히 뒤에 쌓아놓은 자산마저 다 날리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뭐 좀 큰 손실이 나도 웬만하면 추가 입금은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다시 벌어서 손실난 시드를 다시 메우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리온 구독자들께 이게 진짜 이리온 역사상 데이 트레이딩, 저희가 사실 어쨌든 증권 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가치 투자, 그 애널리스트 분들 갖고 막 종목 분석, 리포트 이거였는데 혁명이에요. 데이 트레이더를 모시고 진짜 혁명이고 아마 구독자분들 대부분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근데 오늘 요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만주님하고 지금 수급단타님 두 분이 워낙 SNS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만주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만주님 블로그인데, 여기 보시면 수급단타님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다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에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만주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베스트 매매 어떤 거 하는지 저도 이제 구독을 했는데 보시면 뭐 화면 세팅은 어떻게 하세요 뭐 등등등 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Q&A가 오늘 여기서 풀지 못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여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구독 버튼 해가지고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급단탕님 블로그. 여기 보시면 단탕님이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생 시절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원래 유료 강의도 엄청 잘 나가셨어요. 핫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유료 강의 이제 출신이고 강의 듣고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오늘의 본인 매매 관점, 주도 섹터. 그래서 오늘도 뭐 보시면은 뭐 악재, 뭐 시장의 뭐 악재 이런 것도 이제 다 호재와 악재 같은 것도 정리를 해주시고 등등등 해서 이렇게 일상이라던가 이런 거 공유를 많이 해주시니까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거는 여기 이제 수급단탕님 블로그 주소 여기 있고요. 네. 블로그 그리고 만주님 유튜브 해가지고 그쪽 Q&A로 이제 뭐 달면은 친절하게 아마 답변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리온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리온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보다 장기 투자나 좀 가치 투자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뭐 단타를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단타가 좋다, 가치 투자가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투자를 하시든지 그냥 원칙만 지키고 수익만 나면은 그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매매로 모두가 저는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보면은 뭐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뭐 지인에게 종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출 받아서 하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 승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인에게 종목 추천을 받아서 매매를 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운 좋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평생 갈 리는 절대 없거든요. 어쨌든 계속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없이 소액으로라도 적은 돈으로 본인이 직접 공부하셔서 자기에게 잘 맞는 매매를 찾으셔가지고 원칙 지키시고 꾸준히 매매를 하셔서 모두들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일단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고 저도 뭐 단타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장기 투자랑 장기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심심해요. 이게 장기 투자가 몇 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트레이딩 해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있어. 계속 우상향 이렇게 안 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해서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모아가는 매매를 하시다가 이게 돌바로제로 너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고점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시 또 눌릴 때 모아 가시고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당연히 아예 안 보는 뭐 투자도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트레이딩 매매도 하십니다. 심심해서. 네. 그리고 그런 가치 투자를 하실 때 2차 전지면 2차 전지 몰빵이 아니라 뭐 2차 전지, 뭐 조선, 뭐 자동차, 뭐 전기차, 뭐 중국 관련주, 반도체 이렇게 섹터를 다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 비중이 항상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벌고 안전자산을 빼면 돼요. 저도 지금은 뭐 스캘핑이나 단타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아. 힘들어. 재미는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 오후 1시간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섹터나 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관련주 같은 거를 저도 조금씩 사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를 샀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이제 뭐 재료가 있어서 확 올라가면은 던지고 다시 내리면 조금 모아가거나 이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황이나 시황 섹터 이런 거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조건 미국은 장기 투자다. 맞아요. 제가 봐도 네. 미국 주식들은 진짜 계속 올라가.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양도세가 내년까지 무료잖아.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 또 환율에 대한 환차익이나 이런 거 따지면 내년까지는 그래도 저는 국내 주식이 괜찮지 않을까. 네. 주변에 국내 주식으로도 또 많이 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많이 투자하시는데 우리 또 K 증시로 오세요. 네. 비중 조절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빵하지 마시고 노력은 절대 또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요. 이 국내 증시도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국내 증시로 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첫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만주님 그리고 고명환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원칙 매매 이어가세요!